코스는 그냥 K-팝 덕분에 운 좋게 인기를 얻는 거잖아.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에서는 자국의 언어와 문화적 우위를 지키기 위한 갈등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K-팝과 K-드라마를 필두로 한 한국어의 인기가 날로 커지는 가운데 중국어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어와 중국어 사이에 벌어지는 숨겨진 언어 패권 전쟁. 오늘의 스토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의 미국인 소피아입니다. 세계 최대의 외국어 학습 어플리케이션 회사인 듀오링고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 어플의 사용자들은 게임처럼 흥미로운 방식으로 언어를 배울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어 코스는 최근 몇 년 동안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근래 한국어의 인기는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K-팝이나 K-드라마 그리고 영화와 같은 한국 문화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특히 BTS와 블랙핑크 같은 아티스트들은 전 세계적으로 팬덤을 형성하며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켰어요. 이와 함께 한국어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법도 배우기 쉽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외국어 학습자들 사이에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마케팅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대학 시절 다양한 브랜드와 회사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지에 대해 깊이 연구했죠.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새로운 언어나 문화를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을까? 저의 첫 직장은 작은 스타트업 회사였는데요. 그곳에서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을 시험해보며 경험을 쌓았죠. 하지만 항상 더 큰 무대에서 일하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는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에서 그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마케팅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듀오링고는 제가 항상 눈여겨보던 회사 중 하나였어요. 언어 학습을 게임처럼 즐겁게 만들고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게 언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이었죠. 이런 플랫폼에서 내가 가진 마케팅 지식을 활용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바로 듀오링고에 지원서를 넣었답니다. 얼마 후 정말 운명처럼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인터뷰를 진행하며 저는 듀오링고가 가진 비전과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리고 저의 합격에는 한국어도 크게 한몫을 했는데요. 제가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K-팝과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의 추천으로 K-팝을 듣기 시작했는데요. 그 매력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 가수들의 음악과 퍼포먼스 그리고 그 뒤에 담긴 문화적 요소들이 저의 흥미를 끌었죠. 게다가 한국 드라마는 저에게 또 다른 세계를 열어주었는데요. 사랑과 우정 그리고 가족의 이야기가 담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점점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졌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문화를 접하면서 그 매력에 흠뻑 빠져들게 되었는데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에도 관심이 생겼고 스스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한국어라는 언어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특히 한국 드라마 속 캐릭터들이 쓰는 언어와 표현들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걸 이해하려면 한국어를 배우는 게 필수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혼자서 듀오링고 앱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국어 공부를 하며 듀오링고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저는 한국어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관심은 점차 저의 직업적인 목표로도 이어지게 되었답니다. 듀오링고에 입사한 후 저는 다양한 언어 학습 콘텐츠에 대해 마케팅을 하면서 한국어 코스에도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듀오링고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한국어 학습에 대한 인기는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세계적인 성공으로 인해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어 코스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이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 캠페인을 기획했답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를 개발하고 흥미를 끌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짜기 시작했죠. 그리고 한국어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담긴 문화를 마케팅 메시지로 녹여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지난 6월을 기준으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이용자 중 한국어 학습자의 수는 1770만 명으로 스페인어, 프랑스어, 일본어에 이어 4위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한국어 학습자 수의 가파른 증가세였습니다.
2년 전 조사 당시 한국어 학습자 수는 906만 명이었지만 올해는 1770만 명으로 95%나 성장한 것이죠. 스페인어 64%, 프랑스어 52%, 일본어 77%의 학습자 증가율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였답니다. 이러한 한국어의 폭발적인 인기를 탐탁치 않게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중국어 코스 담당자인 메이린이었습니다. 메이린은 중국어 코스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지만 한국어 코스가 연일 뜨거운 반응을 얻으면서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질투와 불안이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메이린이 조용히 저에게 다가왔는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스며 있었죠. 소피아, 요즘 한국어 코스가 너무 잘 나가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한국어만 인기가 많은 걸까요? 저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하려 했어요. 요즘 K-팝과 한국 드라마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러한 이유로 한국어에 관심을 가졌거든요. 하지만 메이린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그녀는 자신이 담당하는 중국어 코스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이 실망하고 있었죠. 그래도 이건 불공평해요. 중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예요. 한국어는 그에 비하면 아주 작은 언어인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죠? 그게 나를 더 화나게 한다고요. 메이린의 목소리는 점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녀는 오랫동안 중국어 코스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한국어 코스만 계속 주목받는 현실이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렸던 거죠. 저는 메이린의 분노를 진정시키려고 하였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메이린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쌓여온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는 중국어 코스를 더 많이 지원해줘야 해요. 그런데 왜 자꾸 한국어 코스에만 신경을 쓰는 거죠?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한국어만 찾고 이건 말도 안 돼. 메이린의 말에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선 질투심이 섞여 있었는데요. 자신이 담당하는 중국어 코스가 한국어 코스만큼 주목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매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죠. 메이린은 계속해서 격정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갔는데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그 노력이 보상받지 못하는 것 같아. 한국어 코스는 그냥 K-팝 덕분에 운 좋게 인기를 얻는 거잖아. 내가 이룬 성과는 다 어디로 간 거지? 저는 그 말을 듣고는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요. 저도 한국어 코스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것이 단순한 트렌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차분하게 말을 꺼내었습니다. 메이린, 내 감정을 이해하지만 한국어 코스가 인기 있는 건 단순히 K-팝 때문만이 아니야. 우리는 정말 많은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성취감을 느끼도록 돕고 있어. 그러나 메이린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하였는데요. 그럼 난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성취감을 줄 수 없다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저는 메이린의 말을 듣고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단순한 질투 이상의 문제였죠. 메이린은 자신의 노력과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였고 그것이 그녀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의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었는데요. 메이린은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을 저에게 계속해서 쏟아내었죠. 저는 그런 메이린을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저희의 대화는 계속 평행선을 달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메이린과의 대화가 더 이상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메이린의 질투와 불만은 너무 깊이 뿌리박혀 있었고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녀의 감정을 완전히 이해시키기는 어려웠죠. 그런 저에게 동료인 민지는 항상 큰 힘이 되어 주었는데요. 저의 절친한 동료이자 한국어 코스를 총괄하는 민지는 요즘 그 인기를 실감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한국어 학습자가 너무 많아지면서 그녀도 조금씩 지쳐가고 있기는 하지만 늘 최선을 다하죠. 어느 날은 민지와 대화를 나누다가 메이린과의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중국어 코스의 인기 하락에 관한 내용이었죠. 저는 민지에게 한국어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있는데 중국어는 왜 점점 더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민지는 물론 한류의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하였는데요. 아마도 배우기 쉬운 한국어 비해 중국어는 배우기가 너무 어려워서이지 않을까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르게 되물었는데요. 민지야, 사람들이 한국어는 배우기 쉽다고들 하잖아. 그런데 그거 정말 맞는 거야? 민지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죠. 그럼요. 한국어는 문법도 단순하고 무엇보다 한글 덕분에 배우기가 훨씬 쉬운 언어예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아주 과학적인 문자인데요. 자음과 모음이 각각의 소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배우기 쉽고 이해하기도 간단하죠.
저도 그것은 인정하는 부분이었는데요. 맞아, 한글은 24개의 자음과 모음만 알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잖아. 다른 언어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단순한 거지. 그에 반해 중국어는 어떨까요? 민지가 계속 말을 이어갔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중국어는 정말 복잡한 언어로 유명하죠. 특히 한자라는 글자 체계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배우기 어렵다고 느껴요. 심지어 중국어 담당자인 메이린조차도 중국어는 정말 문자가 너무 많아서 어렵다고 하죠. 한자만 해도 5,000자 이상을 익혀야 하는데 그걸 다 외우는 게 쉽지가 않죠. 저는 놀라며 말했는데요. 5,000자나 외워야 한다고? 그러면 한국어와는 비교도 안 되겠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하였습니다. 그렇죠. 한국어는 24개의 글자만 익히면 되지만 중국어는 그 수천 개의 한자를 다 익혀야 하니까 시작부터가 다른 거죠. 그리고 중국어는 글자의 모양만 외우는 게 아니라 각각의 발음과 의미도 다 알아야 해요. 메이린의 말에 저도 점점 이해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중국어 배우는 걸 어렵게 느끼는 거겠네. 민지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어는 발음 면에서도 비교적 간단한 언어예요. 대부분의 발음이 명확하고 일정한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중국어는 성조라는 것이 있어요. 성조는 같은 단어라도 음의 높낮이에 따라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중국어에는 4가지 성조가 있어서 같은 소리라도 성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마라는 소리만 해도 성조에 따라 엄마, 말, 욕하다, 삼다 등 완전히 다른 뜻이 되는 거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는데요. 와, 그럼 발음을 잘못하면 완전히 다른 의미로 전달될 수 있겠네. 성조 때문에 중국어가 더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발음 연습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성조를 정확하게 구사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민지가 덧붙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차이가 단순히 글자의 수나 발음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되었는데요. 한국어는 음울론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언어로 소리와 문자의 1:1 대응이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하였습니다. 민지가 다시 설명하였는데요. 한국어는 우리가 발음하는 그대로 글자를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다라는 단어는 그대로 기역, 디귿, 아로 나누어지고 그걸 그대로 발음하면 가다가 되는 거죠. 소리와 문자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랍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는데요. 그렇지. 그래서 배우기가 더 직관적이고 쉽다는 거구나. 맞아요. 민지가 계속 말하였습니다. 반면에 중국어는 의미 중심의 문자 체계인데요. 단순한 소리로 이루어진 한글과는 달리 한자는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랍니다. 따라서 단지 글자를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의미까지도 기억을 해야 하죠. 그로 인해 학습자가 기억해야 할 정보량이 많아지면서 더욱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어플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떠올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와 중국어를 비교하며 어려움을 토로하곤 하였죠. 한국어는 배우기가 쉽다고 느끼는 반면 중국어는 시작부터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저는 민지와의 대화를 통해 한국어와 중국어의 학습 난이도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어는 한글 덕분에 배우기가 쉽고 과학적인 언어로 인정을 받고 있었죠. 그리고 발음도 상대적으로 간단하며 문법도 직관적이어서 초보자들도 빠르게 익힐 수 있었답니다. 반면에 중국어는 한자의 방대한 양과 복잡한 성조 시스템으로 인해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최근 한국어 코스의 성공 덕분에 저는 다음 주 한국으로 출장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첫 한국 출장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답니다. 오랫동안 한국어에 대한 마케팅을 하면서도 실제로 한국을 방문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출장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죠. 이번 출장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한국어 코스의 성공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논의하는 것인데요. 한국어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는 한국 내에서도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자 하는데요. 저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시장에 맞춘 현지화 전략을 세우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 학습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그들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현지 사용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출장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죠. 저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를 통해 더 나은 한국어 학습 환경을 제공할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또한 저는 이번 출장을 통하여 한국의 문화적 요소를 마케팅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도 기대하고 있는데요. 한국어의 인기가 단순히 언어 학습에만 그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K-컬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현지에서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더욱 풍부한 마케팅 전략을 구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전통 음식이나 한복과 같은 문화 요소들을 저희의 콘텐츠에 접목시키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들이 단순히 언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좀 더 깊이 이해하며 학습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는 한국어 코스가 어떻게 하면 세계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한국어가 그저 트렌드가 아닌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언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물론 부산과 제주도까지 한국의 여러 도시들이 저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서 자주 보았던 번화한 거리들과 한강의 아름다운 야경, 그리고 경복궁과 같은 전통적인 건축물들이 저희 머릿속에 그림처럼 그려졌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보던 그 장소들을 내가 직접 걷게 되는 날이 오다니. 제가 한국어로 현지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직접 체험할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답니다. 혹시 한국에 좋은 장소나 문화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국의 외국어 학습 어플리케이션 회사에서 일하고 계시는 소피아 씨의 스토리를 들어보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한국어가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사연을 주신 소피아 씨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나중에 한국 방문 소식 또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응원의 댓글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소개하시고 싶은 좋은 이야기가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대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영상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